제가 찍어진 예상 질문이 또 100% 적중하는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파고들어서 심층적으로 막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입시과 준여자입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1편을 보고 오시고 2편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월 19일까지의 면접일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10월 20일에는 고려대 서울캠퍼스 학교 추천 원전형, 이제 교과 면접 최저 전형이죠. 이 전형에 자연계열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36대 MVP, 여기도 보는데 이 전형은 저희가 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문의를 주셔도 아마 저희가 예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려대랑 국민대에 조금 몰입해서 세트를 해놨으니까 고려대랑 국민대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 주셔서 예약을 하시고요. 저희가 좀 들어오기가 좀 힘듭니다. 비용이 고비용이고 그 다음에 선착순으로 아주 정말 적은 인원수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강의형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의형 면접은 제가 오랫동안 컨설팅을 해봤지만 영 효과적이지가 않았습니다. 합격률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소수의 인원을 받아서 100%에 가깝게 합격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시면 지금 디지스트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고 왔었죠? 잠깐 보고 올까요? 네, 앞에 어땠어요? 이날 16일에 발표였죠? 16일에 발표였고 다시 내려오면 그리고 21일부터 여기 보면 25일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날 중에서 사실상 거의 택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면접 보기 좋은 날에 보라는 거죠. 그리고 26일에 이제 학교가 주로 몰려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학교랑 겹치지 않게끔 하려고 좀 편하게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해서 디지스트는 다른 학교와 면접일이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독특한 점은 10월 21일에 외대 외국어 특기자 전형과 덕성여대 덕성인재 전형이 1차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외대 외국어 특기자 전형은 저희가 준비를 해줄 게 워낙 많아서 이미 예약이 다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줄 게 너무 많은 케이스들은 저희가 서류 준비를 할 때 이 친구들은 미리 이제 면접까지 같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최대 인원수를 넘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 전형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 받지 않고요. 그리고 덕성여대랑 덕성인재 전형이 있는데 덕성여대의 덕성인재 전형이 몇 배수였더라? 4배수였던가? 네, 4배수네요. 작년에도 4배수였는데 덕성인재 전형은 총 인원수가 250명이에요. 그래서 딱 1000명이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실 것 같아요. 덕성여대 준비한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좀 꼼꼼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임하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 나서요. 언제 면접 보러 오냐면 27일에 면접이에요. 그래서 27일, 26일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아니고 1000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27일에 몰리게 되기 때문에 이 덕성여대 덕성인재 전형을 쓴 친구들의 경우에는 좀 1000명이 갑자기 몰렸을 때 좀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준비해온 바를 좀 잘 할 수 있어야겠죠. 준비 기간은 굉장히 여유롭고 해서 저희가 4시간 세트로 3일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렇게 27일인 경우에는 수목금으로 잡거나 아니면 목금토로 잡거나 해서 4시간씩 진행이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시간을 저희가 시작 시간은 10시, 2시, 6시 이렇게 있는데요. 10시로 하나를 잡았으면 나머지도 쭉 10시에 잡으시고 2시로 잡았으면 나머지 쭉 2시로 잡으시고 6시로 잡았으면 나머지 쭉 6시로 잡는 게 권장사항입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그룹과 1대1 병행되는데 그룹 1시간에 1대1 3시간이에요. 근데 그룹을 하면서 어떤 학생이 어떤 컨설턴트랑 잘 매치가 되고 그 컨설턴트가 이 학생에게 어떤 좋은 부분을 줄 수 있다는 걸 제가 다 계산을 해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맞춰서 오시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22일은 이화여자대학교 특기자 어학과학 계열 요 전형이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요. 이 전형도 저희가 예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들은 예약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빠르고 마감이 빠른 이유가 뭐냐면 특기자를 제대로 준비해준 데가 워낙 없기 때문이죠. 해서 이대는 지금 예약이 다 마감됐다. 그다음 36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10월 22일 화요일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요. 36대는 이날 면접이네요. 그죠? 36대는 27일에 10월 27일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덕성여대랑 36대는 하루 차이로 1차 합격자 발표일이 다르고 그다음 27일에 같이 면접을 보러 가네요. 고려대 서울의 특기자 인문계열은 아까 어떻게 얘기했었죠? 되게 일찍 발표 나는데 좀 늦게 면접 본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요 전형은 특기자 전형과 학교 추천 1을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학교 추천 1은 말 그대로 내신의 완전한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일반적인 특기자 전형은
내신과는 조금 다른 분야의 활동적인 특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 특기자는 주로 언어 쪽의 특기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일은 수요일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은 서울여대 바로민재와 서울여대 융합인재 이렇게 두 개의 전형이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고요. 지스트의 모든 전형,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특기자 전형, 고른계 전형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이날 발표를 합니다. 근데 보통 발표하고 나서 문의가 되게 많긴 한데 그때는 거의 다 예약이 마감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한 세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한 세트를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또 이제 개별 컨설턴트를 배정을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예약과 티켓팅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일 티켓팅이 어려운 게 어디냐? 바로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 과기원들이에요. 과기원들은 워낙에 합격률이 높아서 이전에 과기원 합격자들이 저희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해주셔도 저희가 예약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니까 요거는 이때쯤이니까 이때 발표하고 연락해야겠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합격이 안 되면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합격이 안 되면 그 예약을 환불해드린다는 거는 1차 합격이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컨설팅이 진행됐는데 내가 나중에 합격이 안 됐으니 환불해주세요. 이런 케이스는 들어오면 안 되겠죠. 애초에 24일은 그냥 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25일에 드디어 발표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특기자 과학공학인재. 제가 이 전형을 진짜 열심히 팠죠. 그래서 이 전형을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주고 최근 5년 동안 합격자도 굉장히 많고 거의 전원 합격에 달하는 수준이다. 추합이냐 최초합이냐 거의 이 수준으로 제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초반에 왔을 때도 촬영을 해주고 막판에도 이제 괜찮다 싶으면 제가 촬영을 해주는데요. 그거 두 개의 비포 애프터를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연세대 서울 캠퍼스의 특기자 업문학도 이날 같이 발표를 하고요. 유니스트 일반 특기자 지역인재, 기획균 등 전주교대의 지역인재 다 25일에 발표합니다. 전주교대 교과성적 우수자, 선명대 상명인재, 진주교대의 모든 전형, 그 다음에 한동대의 한동인재, 차익과학대의 차학생부 종합전형, 동덕여대의 동덕창의 리더 전형, 동덕여대의 고른기의 1번, 2번 전형 전부 다 이날 발표를 하고요. 각각 이제 따로따로 보자면 자, 지스트는 언제 면접 봐요? 여기. 해서 또 얘네도 길게 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디지스트도 이렇게 보고요. 지스트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스트는 주로 이제 29일에 많이 면접 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29일에 면접 보시고 지스트도 전원 합격이었네요. 네,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날 연세대의 과학공학과 어문학 계열이 발표가 났는데 면접은 11월 2일에 보니까 일주일보다 조금 더 텀이 길죠. 이런 케이스는 6일을 오셔도 무방합니다. 3일째의 시스템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24시간이 일단 기본이에요.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제를 3일 동안 8시간씩 오시거나 아니면 4시간씩 6일을 오시거나 가능한데 보통 이제 그 최저를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이 수능 전이라 하더라도 6일을 빼지만 최저를 약간이라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3일 안에도 그 프로그램 다 끝내줄 수 있기 때문에 3일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도 권장사항입니다. 3일 프로그램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니스트는 언제 면접 보나요? 유니스트는 바로 밑에 한 주 딱 지나서 보죠. 유니스트 일반학종, 특기자, 기획인 등이 이날 보게 됩니다. 전주교대는요? 자, 보시면 전주교대가 있고 진주교대는 두 개가 다른 교대예요. 전주랑 진주는 다른 곳이죠. 근데 올해 저희는 교대는 안 합니다. 이거는 마감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요. 교대는 워낙에 전문으로 한 데가 많아요. 저도 10년 전부터 교대 학생들 쭉 봐왔고 이제 그 친구들 중에 선생님 된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교대는 학생들이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불안도가 높은 학생들 이 시기에 받아서 제가 고생하느니 일단은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센터에 맡기자라고 생각해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교대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팅으로 나가는 자료나 영상으로 나가는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어딘가 이제 유료로 대면 컨설팅 받고 싶다 하면은 다른 대치동 센터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는 진행을 안 합니다. 상명대 상명인재 전형은 면접이 언제예요? 여기 있네요. 지금 보시면 상명대학교 상명인재 전형의 면접일은 11월 2일에서 11월 3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저는 끝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텀이 좀 긴 경우에도 추가적인 컨설팅을 바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컨설팅은 저희가 50%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텀이 너무 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일 프로그램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한동대는 올해 아마 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동대 자체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지 이런 케이스들, 의대는 되게 멀리 지방에서 많이 오거든요. 한동대는 굳이 지방에서 오진 않고 그 주변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 같아요. 차학과학대는 차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있는데 이 전형은 예약이 마감됐어요. 그래서 이 전형은 저희가 아마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덕여대 동덕창의리더 전형은 언제 면접일인가요? 네, 동덕여대는 1일부터 3일까지 면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동덕여대가 바로 일주일 전에 발표를 해준 이 두 전형은 이 1일부터 3일까지 좀 면접이 좀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겹치는 것도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 동덕여대랑 유니스트를 같이 쓰는 학생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덕여대가 사실 면접이 되게 까다로웠는데 올해는 좀 면접이 저희가 지금 예상 문제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난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덕여대 개별 영상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에 덕성여대, 성육대, 고려대 특기자 인문계열이 면접을 보고요. 자연계열은 여기 있죠. 그리고 서울여대 바로민재, 융합인재 23일에 발표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23일부터 시작을 하셔서 6시부터 10시, 6시부터 10시, 6시부터 10시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한다. 가톨릭대 가톨릭 추천자 전형이 있고요.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 서울의 특기자 자연계열, 고려대 서울의 특기자 인문계열, 자연계열이 먼저 본다는 좀 독특한 점이 있네요. 숭실대 SSU 미래인재, 숭실대도 되게 많이 문의가 와요. 숭실대는 29일에 발표하고 11월 2일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딱 3일 준비하기가 널널하죠. 30일, 31일, 11월 2일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네, 그리고 명지대 명지인재 전형. 올해 좀 몰릴 걸 예상했는데 막판에 좀 몰렸죠? 근데 막판에 몰린 애들은 좀 내신이 안 좋은 4등급, 5등급 학생들이에요. 여기 이날 자연계열 보고요. 인문계열은 명지인재 전형 이날 봅니다. 11월 3일에 봅니다. 그래서 역시 준비는 30일, 31일, 11월 1일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성신여대가 문의가 되게 많았던 게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기까지 시간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라고 문의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2일과 3일에 면접일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자기주도인재 같은 경우는 아예 11월 16일, 17일 이렇게 배정돼 있어요. 이거 다음 페이지네요. 11월 9일까지는 이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성신여대 자기주도인재와 성신여대 학교생 우수자는 같은 날에 1차 합격자 발표를 해주지만 자기주도인재는 11월 16일, 17일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면접을 하게 해서 수능을 좀 잘 볼 것 같은 학생들이 이 뒤로 면접을 잡아놓고 너무 잘 보면은 이제 성신여대 면접을 안 갈 수도 있게끔 세팅을 해놨다. 대신에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 면접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면접 본다는 건 생각보다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는 2일과 3일에 면접을 보게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전형은 319명이라 3 곱하면 900명 좀 넘는 학생들이 면접을 보러 가겠네요. 네, 해서 광운대 광운창리제 이 전형은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제가 광운대가 되게 좋은 학교예요. 물론 이제 1등급 학생들한테는 안 좋은 학교일 수도 있지. 이 학교는 3등급, 4등급, 5등급을 제가 제일 많이 보냈어요. 대치동에서만 제일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광운대는 좀 제가 믿고 보내는 그런 학교고요. 제가 찍어준 예상 지문이 또 100% 적중하는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지문을 적중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적중하는 거예요. 지문은 이제 그 제시문에서 나오는 거고 여긴 제시문 면접이 아니라 학종 면접인데 굉장히 파고들어서 심층적으로 막 물어봐요. 전공에 대한 것도 막 물어보고 해서 여러분들 전공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아놔야 그것에 대해 자기가 아웃풋으로 계속 말을 해봐야 광운대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운대 면접일은 언제냐? 역시 똑같아요. 이날부터 시작해서 2일, 3일. 그래서 2일, 3일에 진행하는 학교가 많은데 2일에 시작한 학교는 여기다 해서 2일, 3일 이렇게 표시해놨기 때문에 이날 적어 보이지만 사실은 11월 3일도 면접을 보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거의 2일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해서 차학과대는 올해는 더 이상 예약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동덕여대의 동덕창의리더 전형이 이제 이날 발표하고 이날 이제 면접 보러 가고 이제 좀 독특한 게 1일, 2일, 3일 동안 면접 본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인교대 교직적성도 이날 발표 나는데요. 올해는 교대는 제가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려대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올해 제가 좀 고려대를 40명 정도 보내는 게 목표예요. 그럼 40명을 1대1 하려면 제가 거의 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해야겠죠? 그래서 40명 정도 보내는 게 목표라서, 물론 전형별로 다 다르니까 전형별로 다 합쳐서, 모든 전형 합쳐서 전형이 4개가 있어요.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 일반 전형,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 이렇게 4개의 전형을 이렇게 쭉 분산은 돼 있어서 고려대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는 제가 합격률도 정말 높고 좀 자신도 있고 제시문 적중도 잘 되고, 토론 면접의 경우는 주제 설정도 잘 되고 해서 믿고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북대도 생각보다 문의가 많아서 제가 일단 넣어놨어요. 경북대 일반 학생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이 11월 1일에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고려대 서울 캠퍼스의 기획인도 전형이 바로 이날 발표가 나는데요. 기획인도 전형도 벌써 예약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형도 예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 이제 여기 성신여대와 광운대, 상명대, 명지대는 자연인문이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이 학교들은 이제 이날까지도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4일, 5일은 뭐 없고, 6일은 강남대의 서류 면접 전형, 그러니까 모든 전형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강남대의 서류 면접 전형, 동국대의 두드림 전형, 동국대의 무료 추천 인재, 대구교대의 참스승, 대구교대의 지역 인재, 전북대 큰사람, 전북대 모험 창의 인재, 이렇게 나오네요. 올해는 교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 면접의 달력을 한 번 더 고쳐서 교대를 뺀 버전을 한 번 더 촬영을 할 수 있으면 할게요. 그리고 인하대 이남일의 인재, 이 전형도 제가 엄청 많이 보냈죠. 광주교대 모든 전형 이제 이날 발표합니다. 8일에는 전남대 고교생활 우수자, 전남대 지역인재, 청주교대 모든 전형, 포항공대 모든 전형인데요. 아마 포항공대 모든 전형 이날 발표 나고 나서 준비 시간이 되게 짧아서 제가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는 작년, 재작년, 최근 3년 동안 한 5명 정도 온 것 같네요. 많이 오진 않고요. 주로 의대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의대 아닌 학생들도, 사범대 학생들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는 제가 철저하게 잘 해드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포항공대가 작년에 합격자가 진짜 많았는데 막 내신도 안 좋고 생기분 안 좋은 학생도 합격시켜가지고 막 그 학생님 소개도 엄청 시켜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포항공대가 올해는 좀 면접일이 수능 다다음 날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준비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데, 이날 8일에 발표가 나면 바로 준비는 가능합니다. 24시간제로 준비를 할 거고 6세트로 해서 준비를 끝낼 건데, 근데 이게 수능 안 봐도 되겠어요, 여러분? 준비는 제가 완벽하게 해드릴 테니까 수능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면 6일을, 수능을 꼭 보셔야 되는 케이스면은 3일을 하셔서 포항공대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전원 합격이 됐죠. 그 다음에 인천대 자기추천 고른기회 사회통합인데요. 인천대 자기추천 전형도 작년에 이제 꽤 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인천대도 되게 좋은 학교니까, 그죠? 네, 이제 이게 11월 10일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 때문에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때부터는 지금 뭔가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총 페이지는 4페이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페이지별로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